내추럴과 로이더 버전으로 해가지고. 네. 첫 번째 브록 레스너. 도핑에도 걸렸었죠. 개인적으로 밥새 어때요, 밥새? 도핑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몸이 줄어들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헬창팀 헬창입니다. 네, 보디빌딩 1인 미디어 투포입니다. 예. 아, 요새 말을 자꾸 전해요.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신미성, 보디빌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격투기 최고의 몸짱을 뽑아라라는 콘텐츠에서 네. 또 우리 트포이 씨, 또 1인 미디어 저의 양력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2004년 프라이드 FC가 성행을 했을 때부터 거의 격투기, 사실 보디빌딩 좋아하기 전에는 격투기를 정말 꾸준히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모든 걸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똑같다 진짜. 그쵸? 네, 약간 좀 감동적이었어요. 옛날 그 느낌 나면서. 저 프라이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멘트로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고의 격투기 선수 몸짱을 뽑을 텐데요. 내추럴과 로이더 버전으로 해가지고 일단 준호 씨가 생각하는 로이더 아, 도핑에 걸린 최고의 격투 선수 순위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격투기 선수분들은 대부분의 몸이 좋으세요. 왜냐면 특히 이제 헤비급 말고 네. 그 체급을 맞춰야 되는 선수들은 일단은 영혼까지 다 빼시고 그쵸. 체급을 맞추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 좋은데, 그나마 그 중에서 볼륨이 조금 살아 있고 네. 보디빌더 체형에 가까우신 분들 중에 도핑에 걸린 분들을 네. 저도 이제 최근에는 UFC를 이제 챙겨보진 못하는데 네. 여태까지 이제 봤던 그나마 좀 최근 선수들을 네. 얘기를 좀 하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밥새 어때요, 밥새? 제가 알기로 프로필이 2m에 뭐 몸무게가 150, 160 k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피지컬로 누르는 스타일이었죠. 네. 근데 몸은 어땠어요? 몸은 그냥 뭐 보기 좋은 몸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게 엄청 컸잖아요. 예, 그게 진짜 컸죠. 네.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목에 그 승모근이 많이 올라오면은 네. 뒷목이 약간 좀 접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와. 네, 또 하나, 밥셉이 단 한 번도 기절을 한 적은 없어요. 맞네. 본인 스스로 탭을 쳐가지고 이게 승모근이 연타니까 아파. 자기도 아픈데 난 기절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피지컬은 개쩌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좀만 하면 아프잖아. 근데 아픈데 난 기절은 안 해. 기절한 거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커피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밥셉 기절한 적 없어요. 기절한 적은 없는데. 네, 많이 졌는데 다 KO로 졌는데 기절한 적은 없고. 맞네. 네, 스스로 시합을 포기해버리는. 제가 봤을 때는 엄살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브록 레스너. 도핑에도 걸렸었죠. 헤비급 120kg을 맞추기 위해서 감량을 감행해야 되는 슈퍼 헤비급입니다. 마크 헌트전 이후에 한번 도핑이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엔 또 없어요. 신기한 게 뭐 알리스타 오브렘이나 뭐 챔피언이 됐을 때도 도핑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적발이 됐었고. 브록 레스너 같은 경우는 좀 체지방이 적은 케이스는 아니죠. 그쵸. 네, 적어 보이진 않는데 확실히 그 근육을 갖고 있는 근매스가 뚫고 나오는 스타일이죠. 피지컬로 이제 선수들을 찍어 눌러버리는 그쵸. 기술보다는 네. 밥셉의 진화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그렇죠. 알고도 못 막는 그쵸. 그런 태클이죠. 브로레스님 말고도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그 약물 두더지. 알리스타 오브렘. 알리스타 5분의 힘 해가지고. 확실히 유사다 도핑이 도입되고 도핑이 강화되면서 네.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팬들의 문매를 맞았던. 그때 당시에도 별명이 이제 5분의 힘이라고. 예. 5분 동안 모든 걸 쏟아붓고 바로 그냥 탈진해가지고 그때부터 그쵸. 경기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격투기를 처음 봤을 때 알리스타 오브렘이 80kg 초반대의 선수였어요. 오. 네, 프라이드 FC에서. 그러다가 미드급 선수여서 이제 조금씩 증량이 되더니 이제 120kg 맥스로 맞추는 선수가 됐죠. 조금씩 꽂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의심을 받아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비밀이 뭐냐? 말고기다. 라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고단백 음식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도핑한 말을 먹었나? 그러면 좀 되나요?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네. 뭐 약물을 먹은 말을 먹어서 약물을 먹. 네, 그렇죠. 해를 품은 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도핑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몸이 줄어들면서 또 커리어에서 또 하향세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매를 맞았고, 근데 이제 싸움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근육량이 진짜 많았을 때는 공격적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었다면은 몇 번 패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되게 지능적인 테크니션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테크닉이 안 통하는. 네, 방출당했다고 네.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몸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알리스타 오브레임 절대로 약간 바디빌더 타입보다는 머슬 모델, 과한 머슬 모델 타입의 그런 바디였죠. 헥터 롬바드입니다. 아, 헥터 제가 롬바드. 이제 뭐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바디빌딩 타입에 가까운 선수들의 몸을 네. 한번 랭킹을 매긴 적이 있는데 네.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네. 거기서 또 헥터 롬바드를 1위에 꼽았습니다. 헥터 롬바드 같은 경우는 진짜로 현역 바디빌딩 바로 시작해도 돼요. 그 정도. 그 정도의 몸이에요. 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할 선수 중에서 최고의 그런 바디빌딩 타입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헥터 롬바드가 개체량이 끝나고 이제 프론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뭐 잘 취하진 않지만 보시면은 이 날다람쥐 같이 광배근이 딱 펼쳐. 필지도 모르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쫙 펼쳐져 있고요. 근데 이제 실력은 어떤가요?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죠. 미들급 오. 챔피언까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근육량이 예, 너무 키는 많아. 작고 많다 보니까 체력 소진이 빠르고 초반 러쉬가 실패할 시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치른 선수였습니다. 예, 카디오가 부족해서. 카디오가 부족했구나. 예, 헥터 롬바드는 한마디만 더 언급하자면 네. 하체도 완성형이에요. 갈라지고. 와, 보디빌더 거의. 예, 그렇죠. 등도 길고 깊고. 그렇죠. 비토 벨포트 역시 프라이드 FC부터 보신 팬분들은 조금은 알 수도 있습니다. 비토 벨포트 하면은 정말 전성기 시절의 몸이 헤비급 가까이 될 정도로 100kg 가까이 될 정도로 나갔다가 네. 유사다가 또 도입이 되고 나서는 미들급으로 이제 하향세를 근육량이 많이 사라졌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사실은 프라이드 시절 때 몸이 그 지금 UFC 선수들보다 훨씬 좋죠. 그때는 이제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도핑에 대한 그런 아예 것들이 없었죠. 형식상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없었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은 네. 케빈 랜들맨 씨가 아, 케빈 랜들맨은 제가 아까 말한 헥터 롬바드라의 1.5배 버전이라고 보시면 와, 됩니다. 헤비급이잖아요. 날라다녔어요 그냥. 그쵸. 특히 옛날에 효도르 씨를 저기 매치기로 그냥 매치기로 해가지고 목이 꼽혔죠. 예, 근데 효도르 씨가 삐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네. 케빈 랜들맨 같은 경우는 그 근육이 물론 체력 소진이 빨리 되는 근육이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탄성, 흑인 특유의 탄성과 함께 점프력. 캐논볼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복싱을 할 줄 모르는데 거기 몸에서 나오는 그런 탄성으로 크로캅을 기절시킨 적도 있어요. 아 갑자기 튀어나와. 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크로캅이 예상치도 못하게 맞고 타격에서 케빈 랜들맨한테 끝났던 와. 그 정도의 그런 타고난 그런 물론 도핑에 이런 적발이 된 이력이 있으시지만 그쵸. 확실히 엄청난 몸을 소유했던 네. 또 UFC 초대 챔피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마크 콜먼. 마크 콜먼. 마동석 배우님께서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했던 네. 그런 UFC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이 선수 역시 피지컬로 눌렀던 그쵸. 프라이드 FC. 근데 초반. 프라이드에서 피지컬로 눌렀다는 게 또 대단한 게 그쵸. 당시에는 도핑이 없기 때문에 다들 한 근육씩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자기는 좀 더 큰 근육으로 선수들을 찍어 눌렀던 그때 프라이드 초창기 때 거의 깡패 수준 아니야? 깡패 수준이었죠. 절대 못 이기는 그런 똑같았어요. 그라운드 앤 파운드. 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넘어뜨린 다음에 때린다. 왜냐면 서서는 이게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크로캅 씨가 나오고. 크로캅, 노게이라, 효도르 이 세 명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네. 네, 나이도 많으셨고 그쵸. 네, 은퇴 수순을 밟았죠. 네. 그 마크 콜먼 씨 말고 그럼 약간 좀 체급을 조금 낮추자면은. 자, 체급을 낮췄다고 해서 약물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은 UFC 보시면 경량급 선수들도 도핑에 많이 적발되고 네. 하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TJ 달라쇼라고 이제 TJ 달라쇼. 바디빌더 타입은 아니지만 승모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워너비 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달라쇼. 근데, 예, 똑같아요. 타격도 훌륭하지만 타격 센스도 훌륭하지만 레슬링 기본적으로 이 근력을 위한 그런 도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레슬링 타입 분들이 또 이 승모근 쪽이랑 네. 이 목 쪽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몸을 보면은 진짜로 빈틈없이 약간 단단하고요. 이런 근육량이 좋은 탄력과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스피드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쵸. 예, 우리가 근육이 많다고 해서 스피드가 느린다고 오해가 있는데 훨씬 좋죠. 예, 빠르죠. 확실히 그 과하지만 않으면 바디빌더들은 과한 거고 과하지만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탄력을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지금 다 언급을 하고 보니까 저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 도핑에 걸렸던 근육량이 많은 선수들의 특징은 탄성과 스피드 그리고 레슬링 이 세 가지인데 자, 타격이 나쁘지 않았던 선수지만 확실히 또 레슬링으로 제압을 하는 타입의 선수였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귀 밑에 바로 승모근이 떨어지는 그런 괴물 같은 괴력을 발휘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도핑을 걸려서 굉장히 걸렸죠. 몸이 좋았던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엔 내추럴 버전.
내추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쵸, 정확하게 이게- 진짜 좋죠. 아마 남성들의 워너비 최고 아닐까요? 네, 아 그런 키도 저런 크고요. 부분이 진짜 좋죠. 네. 진짜 딱 원업이. 코어도 좋고. 네,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그 정도 볼륨과 어떤 그 정도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또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팬분들 의견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물론 현재 거를 많이 조사를 했지만 네.